전라남도의 외진 시골 마을, 이름조차 낡아버린 간판 아래 조용히 숨쉬는 편의점 하나. 그곳에는 윤미숙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살고 있었다. 올해 45. 삶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며 이미 여자라는 이름은 그녀에게서 한참 전 사라졌다. 남편 장대성은 10년 전부터 술을 친구 삼아 살았다. 한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던 듬직한 남자였지만 지금은 낮에도 술에 취해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욕을 내뱉는 존재가 되었다. 미숙은 어느새 그의 고함과 냉소에 무감각해졌고 집안의 찬바람과 같이 지내는 방법도 터득했다. 자식은 둘, 딸은 결혼해 진주에 살고 아들 재현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산다. 연락은 가끔, 방문은 드물었다. 어릴 때는 그렇게들 엄마 품에 안기길 좋아하더니 어른이 되자 미숙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문을 열고 라면 진열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아치우고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삼각김밥을 팔았다. 저녁이 되면 술에 찌든 남편이 편의점 문을 벌컥 열고 욕부터 했다. 돈은 얼마나 벌었어? 이것밖에 못 팔아? 그럴 때면 미숙은 입술을 앙다물고 계산기만 바라봤다. 대답은 해봤자 또 싸움이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고 오래 내리는 비였다. 오후 2시 무렵 손님 하나가 문을 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큰 키, 검은 피부,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머리는 단정했고 회색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처럼 보였다. 그는 들어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고르더니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순간 미숙은 놀랐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억양은 약간 다르지만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성은 네이티브와 다르지 않았다. 네. 어서 오세요. 그는 미숙에게 웃으며 물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조용해요? 네. 여긴 원래 조용한 동네예요. 공사장 생기고 좀 시끄러워졌지만요. 전 그런 조용함이 좋아요. 고요한 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는 우유값을 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나는 냄새가 좋네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가 나간 뒤 미숙은 한참 동안 문이 닫힌 자리를 바라봤다. 따뜻한 냄새라니.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거나 무뚝뚝하게 대했는데 말이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술에 취해 돌아왔다. 비가 오는데도 젖은 채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아줬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낮에 만난 그 외국인에게 가 있었다. 그의 이름이 궁금했고 왜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는지도 궁금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물을 사고 작은 초콜릿을 하나 집어들었다. 비가 오늘도 내리네요. 그러게요. 올봄은 유난히 비가 많네요. 그는 편의점 구석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았다. 혹시 저기 앉아도 될까요? 조금만 쉬었다 가고 싶어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은 초콜릿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저는 말릭이라고 해요. 나이지리아에서 왔고 여기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유학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하게 됐죠.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드라마요? 네, 특히 그런 대사요. 나 너 좋아해. 단순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들. 미숙은 어쩐지 얼굴이 붉어졌다. 왜 그런 사소한 말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걸까? 그날 밤 미숙은 거울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잔주름, 흐트러진 머리, 무표정한 눈. 그러나 그녀는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 딸의 결혼식 때 한번 바른 붉은 립스틱이었다. 다음 날 그는 또 왔다. 이번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섰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편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드릴까요? 미숙은 스스로 놀랐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 어릴 적 고향의 냄새, 그리고 그녀의 잊혀진 꿈.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봄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말릭은 거의 매일 편의점에 들렀다. 어떤 날은 그냥 물 한 병을 샀고 어떤 날은 말없이 인사만 건넸다. 미숙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그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매일 오후 3시 즈음 편의점 문이 열리면 그녀의 심장은 자연스럽게 두근거렸다. 어떤 날은 그가 오지 않자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다.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미숙은 잘 알 수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햇빛이 따사로웠다. 봄비가 멈추고 마을의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 날. 미숙은 편의점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햇빛도 이렇게 예쁜데. 고개를 돌리자 말릭이 서 있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흰 셔츠를 입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뜨니까 꽃들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 꽃들도 주인 닮아서 웃는 것 같아요. 미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게 도대체 몇 년 전이었을까? 어쩌면 결혼 전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른다.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잠깐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편의점 창고에 전기 코드가 망가진 것 같아서요. 미숙은 당황스러웠다. 누군가 그녀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죠. 저녁이 되어가게 문을 닫고 미숙은 그를 창고로 안내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말릭은 손전등을 꺼내더니 구석의 전선과 플러그를 살펴봤다. 여기 피복이 벗겨졌네요. 위험해요. 감전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놔뒀었어요. 손댈 줄 몰라서.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하기 시작했다. 미숙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익숙한 동작, 집중한 눈빛,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모습.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기를 고치고 나서 말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쳤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불도 잘 들어오고 안전해졌어요. 감사해요. 덕분에 걱정 하나 줄었네요. 말릭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가서 생강차를 꺼내 물을 끓였다. 작은 찻잔 2개를 꺼내놓고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은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말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 어릴 적부터 늘 이방인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익숙한 것보단 낯선 곳이 더 편하더라고요. 전 너무 익숙한 것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도, 이 동네도, 이 결혼도 익숙해서 편할 줄 알았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말릭은 조용히 미숙의 손등을 바라봤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한 차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미숙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도 그녀를 특별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늘 투명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하되 없는 사람. 그 순간 말릭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그저 스치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손끝의 떨림은 미숙의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편의점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수가 거기 있냐? 장대성이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 휘청이는 걸음, 욕설 섞인 외침. 미숙은 순간적으로 손을 뺐고 말릭은 조용히 일어났다. 제가 창고 뒷문으로 나갈게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세요. 그는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생강차 두 잔을 치우고 있었다. 뭐야, 차 냄새야? 누구랑 있었어? 혼자 있었어. 차 마시고 있었어. 뻥치지 마, 남자 냄새가 나잖아.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성은 욕을 내뱉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식탁에 남은 찻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손등에 남은 아주 미세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거울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일까? 그녀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며칠간 말릭은 편의점에 오지 않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미숙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조용히 실망하곤 했다. 다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다. 감정도 떨림도 조용히 식어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커뮤니티 앱에서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요즘 우리 마을 편의점에 외국인이 자주 드나든다더라였다. 글에는 낮게 찍힌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말릭이 우유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듯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다. 댓글은 금세 달리기 시작했다. 요즘 저 외국인 공사장에 많이 보이더라. 편의점 여자 주인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한밤중에도 거기 있던데 수상하지 않아? 미숙은 그 글을 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본 것이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간 길에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미숙을 힐끗 쳐다봤다. 요즘 편의점에 재미난 손님이 자주 오시던데요.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말릭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둡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괜히 문제를 만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 동네가 원래 그래요. 다들 자기 일엔 관심 없지만 남의 일엔 민감하거든요. 그래도 이러다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돼요. 불편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미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아니라 그녀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 남편도 자식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따뜻함이 있었다. 저는 그런 따뜻한 걱정을 받아본 지 오래됐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들 재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에 있는 아들은 평소에 연락이 드문드문했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다 올라왔어요. 엄마가 외국인이랑 그 사람 집에 드나든다고. 재현아, 그런 얘긴 그냥 오해야. 그리고 엄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진짜야 아니야? 미숙은 침묵했다. 순간 모든 말이 목에 걸려 나올 수 없었다.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 아빠랑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엄마 욕해요. 창피해요. 재현아,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살아있어.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부탁인데 그만해요. 나 엄마 안 찾아올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몸은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말릭이 조심스럽게 편의점 뒤로 찾아왔다. 그녀의 눈을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가족이 다 나를 욕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말릭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된 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죠. 그날 이후 미숙은 편의점 문을 일찍 닫기 시작했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아무도 찾지 않아도 그녀는 혼자 앉아 말없이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하루는 편의점 창고에 누가 쓰러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미숙이 급히 달려가 보니 말릭이 있었다. 이마에 상처가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다. 누가 그랬어요? 마을 청년 몇 명이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말리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고통은 깊었다. 미숙은 그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당신 다쳐요. 나 때문에. 그만둬요. 그런 말 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공사 현장에서도 소문은 퍼졌고 관리자에게 경고를 받은 말릭은 결국 근무지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 쪽으로 정근이에요. 갑작스럽게 결정됐어요. 그럼 떠나야 해요? 말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편의점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물은 그 빗소리에 묻혀 흘러내렸다. 이젠 끝일까? 내가 꿈꾼 따뜻함도 다시 살아보려 했던 그 용기도 이젠 다 끝난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짜 선택의 순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미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 체념, 죄책감.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장대성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아침 조용한 부엌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대성은 눈을 찌푸리며 서류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누가 누구랑 이혼한대? 나는 내 아내가 아니야. 단지 너랑 같은 집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래, 그 외국인 때문이지. 그 흑인 새끼랑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마, 내 나이에 누가 받아줘? 미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내 나이, 내 인생을 누구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데? 넌 날 가족이라 부르면서 날 때렸고, 욕했고, 무시했어. 하지만 적어도 나는 사랑할 줄은 안다. 대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아. 이혼하자고 해. 근데 나한테 돈 줘. 이 집, 이 편의점 다 네 이름으로 돼 있잖아. 반은 내 거야. 가져가. 다 편의점도, 집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나 자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대성은 처음으로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미숙이 아니었다. 며칠 뒤 미숙은 집 몇 개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말릭이 정근된 지역 근처에서 작은 반지하 방을 구해두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기 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름은 박지은. 말릭과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젊은 한국 여자였다. 짙은 화장을 하고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혹시 말릭 씨 집 주소 아세요? 누구시죠? 저는 말릭 씨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한텐 말 안 했겠죠. 창피하니까. 미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나이도 있고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됐잖아요. 그 사람도 곤란해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 시선 다 받고. 혹시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했나요? 직접은 안 했죠. 하지만 표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들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굳이 나이 많은 여자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이제 그런 말들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따뜻함은 거짓일 수 없어요. 박지은은 기분 나쁜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정말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랑이든 착각이든 나한테는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괜찮아. 상처받아도. 박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저녁 미숙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밤 기차를 타기 위해. 짐은 많지 않았다. 오래된 가방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말리기 준 노란 머플러 한 장. 역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요? 마을에서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괜찮아요. 덕분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집도, 사람도, 지난 삶도. 말릭은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비는 더 이상 나를 감추지 않아. 이젠 나를 씻어주는 비야. 말릭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그들의 삶도 이제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 인천 근교의 조용한 골목. 반지하 방안편에서 윤미숙은 조심스럽게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조그만 전기밥솥에서는 밥 짓는 소리가 퍼졌고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좁고 습한 공간. 하지만 그녀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은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이 시작된 공간이었다. 말릭은 근처 건설 현장에서 통역과 현장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낮에는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이면 어린 아들 민호를 안고 웃었다. 민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 까무잡잡한 피부에 곱슬머리를 가진 아이는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있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 아이가 자라며 차별을 받을까 두려웠고 경제적인 불안정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미숙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다.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의 숨결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숨쉬는 삶이 있었기에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호가 첫돌을 맞는 날,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계란찜, 그리고 초 하나 꽂힌 작은 컵케이크. 식탁 위에 세 사람이 둘러앉자 말릭이 민호를 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미숙은 촛불을 껐다.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요. 말릭. 나 이렇게 웃으며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이방인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내 집 같아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재현아. 윤재현. 그녀의 아들. 마지막 전화통화 이후 연락도 소식도 없던 아들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재현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낮고 좁은 천장, 간소한 가구,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 말릭과 민호. 오랜만이네요. 말릭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바라보았다. 큰 눈망울, 생소한 외모, 하지만 웃는 모습은 어릴 적 자기 동생 같았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에요?
그래, 미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보러 올 거라 믿었어. 재현은 식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처음엔 너무 화났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상처받았을까봐.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엄마도 사람이었는데 나는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봤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릭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이 아이한테 형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재현은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형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민호야, 형이야.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 작은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의 마음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말릭과 미숙은 동네 작은 분식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낡은 간판을 바꾸고 메뉴도 새롭게 정리했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가게에는 매일 3355 손님이 찾아왔고 그들 중에는 매일 오는 학생도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도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최고였어요. 여기 김밥은 진짜 정이 느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숙은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말릭은 우산을 들고 민호를 안고 있었고 미숙은 그 곁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이 비는 이제 나를 숨기지 않아. 오히려 나를 보여주는 거야. 말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거리에 불빛이 반사된 무릉덩이 속엔 세 명의 그림자가 나란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드디어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늦은 봄에 핀 작은 꽃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이렇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믿게 되었다.